현대판 강간노예, 텔레그램 N번방의 모든 것.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미성년자 성착취 및 공유 사건이 일어나 실시간 검색에 올랐습니다. 청소년들의 신상 정보를 인질로 삼아 성착취는 기본, 신체에 칼로 노예 글씨를 새기고 여성의 몸 안에 벌레를 넣는 등의 엽기 행각을 공유한 사건. 그런데 이에 가담한 국민의 수가 26만 명에 이릅니다. 과연 내 친구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을까요? 종교단체 신천지가 사용해서 더욱 유명한 텔레그램, 이 독일제 모바일 메신저는 종적을 감추기 용이해서 이와 같은 범죄에 악용되었는데요. 텔레그램 채팅방에 다양한 성착취 영상을 뿌린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지난해 초부터 텔레그램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 사건으로 피해자는 주로 미성년자입니다. 피해자를 노예라고 부르며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협박하는 이 범죄의 시초는 각각이며 그는 1번방부터 8번방까지 채팅방 8개, 일명 N번방을 만든 후 지난해 2월 자신의 방을 왓치맨에게 물려주고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뒤를 이어 활동하던 왓치맨 또한 그해 9월 잠적하였고 이들이 떠난 자리에 비슷한 형태의 방이 물밀듯 생겼습니다. 그중 가장 악랄하다고 평가되는 박사방, 박사로 활동한 사람은 조모 씨로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지난 16일 붙잡혀 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성착취 메신저는 어떻게 전파 및 유지되었을까요? 사건을 취재한 취재진은 음란물을 주고받는 사이트 AB스눕에서 텔레그램으로 연동된 링크를 통해 전화번호와 이름을 입력 후 가입했다고 경로를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닉네임을 통해 익명으로 활동하며 성착취방은 유동적으로 생기고 없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중 메인은 왓치맨이 관리하는 고단방으로 이는 총 8개로 구성된 N번방에 입장하는 첫 관문입니다. 취재진은 당시 고단방에는 2,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고 고단방에서 파생된 방으로 넘어가 인증을 거쳐야만 N번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해 7월 30일 기준으로 고단방에서 파생된 방은 4개로 참여자는 총 7,000여 명입니다. 가입자가 많은 만큼 관리자를 두고 운영되는 고단방에서 오가는 음란 메시지는 하루 평균 15,000여 건이며 자신이 소유한 음란물을 올리지 않거나 성희롱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강제 퇴장을 당한다고 합니다. N번방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이 만들고 왓치맨이 운영하던 N번방은 총 8개이며 각 방마다 3, 4명의 노예라고 불리는 피해자들이 있으며 총 20-30명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중학생 아이들로 지시에 따라 개처럼 짖거나 남성 공중 화장실에서 나체로 바닥에 널브러진 채 성기를 드러내고 동영상을 찍어야 했습니다. 이 방의 가입자들은 이 정도 되면 누구 하나 죽는 애 나와야 하는데 죽었다는 소리 못 들어봄. 한 명만 죽어도 본보기가 될 텐데 경찰들은 매일 놀기만 하고 와 같은 조롱의 말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또한 N번방 이외에도 여교사방, 여중생방, 여아방 등의 상황이 정해진 방이 있어 가해자들은 때마다 원하는 방에 가입하고 또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왜 노예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이런 흉악한 범죄에 미성년자들은 어떻게 연루가 된 것일까요? 인기 SNS 트위터에서 익명으로 나체 사진 등의 수위가 높은 게시물을 올리는 일반인 혹은 성소수자들을 일컫는 트위터 일탈계. 범인은 이 일탈계를 목표로 삼고 그중 미성년자를 선별하여 접근했습니다. 경찰을 사칭한 가해자는 게시물 신고가 접수됐으니 보내준 링크에 신상 정보를 입력하고 조사에 응하라며 아니면 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고 아이들을 협박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전신사진, 가슴이 드러나는 사진, 상의 탈의 사진 등을 요구하였으며 신상 정보를 통해 알아낸 SNS 친구 목록을 캡처해 주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신고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은 노예라는 이름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된 것이죠. 한편 N번방은 온라인 성착취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을 숙박업소에 가둔 뒤 성인 남성이 그녀를 강간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한 것인데요. 이를 본 가입자들은 이게 바로 그루밍이지 라며 환호하는 글을 채팅방에 남겼습니다. 엽기적인 악마 박사의 등장.
지난해 7월 모습을 드러낸 박사는 갓갓과 왓츠맨이 사라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고 3개의 방을 운영하며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50만원을 받고 방 입장을 허락했는데요. 이 모든 거래는 경찰의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비트코인으로만 입장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사는 하루에 노예 2명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는데 주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인했다고 합니다. 모델을 해보지 않겠느냐, 온라인 데이트 알바를 하지 않겠느냐고 접근한 뒤 채용 계약서를 위한 것이라며 신상 정보를 얻어내고 협박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 박사가 유독 주목을 받는 데는 그가 노예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체 일부에 칼로 노예, 박사 등을 새긴 사진을 요구하여 자신의 방 관전자들에게 내가 만든 노예가 맞다는 사실을 인증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게 해 박사가 만든 작품이라는 범행 시그니처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에게 나체 상태에서 속옷을 머리에 뒤집어 쓰라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눈을 뒤집고 몸을 파르르 떨며 영상을 찍으라는 요구를 하였고 여성 몸 안에 애벌레가 기어다니는 가혹행위 영상을 만들며 자랑스레 판매했습니다. 박사의 처벌, 그리고 26만 명의 가입자들, 내 친구일 수도 있다는 생각해보셨나요? 인류애를 저버린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국민청원 게시판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을 세워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약 173만 명의 동의를 표했습니다. 이 청원은 이틀 만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충족하였으며 해당 청원 마감이 내달 19일이라는 점에서 역대 최다 동의수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다음 주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결정 및 논의할 방침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만약 조 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된다면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 공개 사례입니다. 더불어 여성단체 연대체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발견된 성착취물 공유방 60여 개의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는 26만 명. 이들의 신상 공개에 대한 청원은 같은 시간 약 1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고 있는 청원 중 동의 서명수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N번방 기록 삭제 요청과 디지털 장의사의 출연. 갈수록 N번방 가입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강해지자 기록을 삭제하기 위한 디지털 장의사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취업, 결혼 등을 앞두고 예전에 무심코 남겼던 과거의 글이나 댓글, 사진, 동영상 등을 대신 삭제해주는 직업인데요. 과연 이들의 잊혀질 권리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게 작용할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네요. 연예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걸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혜리는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분노를 넘어 공포스럽습니다. 부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길이라는 글과 함께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 캡처본을 공개했으며 배우 손수연 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신상 공개하고 포토라인을 세워라.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 결말이 징역 몇 년이면 진짜 다 뒤집어 엎어버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우 하연수 씨는 지난 1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못 갈 일은 아니다. 미성년 강간도 모자라 지인 능욕이라니. 무고한 여성뿐 아니라 시대를 오염시킨 과시욕과 특권의식, 압력은 수많은 희생양을 낳고 뒤틀린 쾌락과 증오만 키웠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모델 겸 배우 이영진 역시 그 방에 입장한 너희 모두 살인자라는 사진을 게재하며 텔레그램 N번방 참여자 26만 명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첫 미투 폭로자였던 서지현 검사는 끔찍하고 예견된 범죄라며 일배, 소란회 등 유사 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 손정우, 양진호, 승리, 김학의, 안태근, 여성을 인간 취급하지 않은 자들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 미투, 버닝썬, 화장실 몰카 등 여성 이슈 신경 쓰면 남성들 표 떨어진다고 외면한 자들은 누구였나?
내 가족만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니면 된다고 외면한 이들은 누구였나? 라고 질타 섞인 질문을 던지며 이런 사회에서 초등학생까지 널리 보급된 휴대폰으로 더 쉬워진 촬영, 업로드, 채팅, 추적이 어렵다는 텔레그램, 가상화폐의 등장, 너무 당연히 예견된 범죄였다고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즐김에 틀림을 지적하는 용기를 내야 하고 잘못된 행위를 방관하는 자는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엠번방 사건의 모든 연관자가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 즐겼던 컨텐츠나 공간이 위험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반성해야 합니다.